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충격이시죠?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한 게 말도 안 되게 인용됐는데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네. 받아들여요? 이 판단? 예? 아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음, 그냥 사퇴를 그때 즉시 했으면, 그러게. 네, 조금 저런 빌미를 안 줬을 텐데. 네. 그러게. 네. 아쉬워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판사님이, 아마 변호사들 공의 말씀들을 하실 텐데 앞으로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죠, 이게. 네,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니, 네. 그리고 그 당혹스럽죠. 네. 판사가 그 네. 좌파 성향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뭐 유명한 좌파 판사라면서요? 그렇다면서요. 그걸 뭐 저는 판사님들 뭐 성향을 뭐 음. 알아보고 재판 들어가진 않는데 예.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예. 자, 이게 네. 이준석이 이제 뭐 아주 또 난리 칠 텐데 잘났다고 또 어떻게 보세요? 그죠? 예. 네. 지금 뭐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 나왔네요. 예. 뭐라고 나왔어요? 네, 뭐 그 사법부 판결 존중하고 예.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 헌법 파행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렇게. 참 미치가 않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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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현재 입장은 예. 뭐 또 매우 당혹스럽다. 예. 정당이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체라는 헌법 정신을 손하는 거다. 예. 네, 납득할 수 없다. 예. 네, 네. 또 당내 의견 수렴해서 대응 방안 마련하겠다. 음.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네, 말도 안 되네요. 그러게요. 아니 이제 이준석이 어떻게 할 걸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준석을 쭉 서치해 왔잖아요. 너무 그의 행동 네, 패턴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이제 이준석 가처분이 이제 이렇게 일부 인용이지만 일부 인용되면 이제 잘났다고 설칠 텐데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설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네. 왜요? 그냥 뭐, 많은 국민들은 예,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시겠지만, 예, 네, 뭐, 어, 좀 계속 설쳐야, 예. 본인의 흑역사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아, 네, 역사적으로 좀 저는 잊혀지지 않게 이걸 전부 기록으로 잘 남겼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다시 네, 절차에 지금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로 가는 절차에. 네, 그 비대위로 가는 절차를 다시 다 잡아서 네, 뭐 이제 절차에 하자가 없게 다시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 열면 되는데 그거는 뭐 네, 네. 크게 이게 지금, 음. 그, 뭐, 내용상의 하자까지 지금 건드려 놨거든요. 아, 그래요? 내용상 네, 하자라는 거. 절차상의 하자뿐만이 아니라 네. 내용상에도 뭐 하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했다라고 아예 예. 그 이준석이 말한 그대로 판단을 해줬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차만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음. 그 절차만 사실 보완을 하면 돼요. 예. 근데 보완을 하면 되고 사실 그냥 지금이라도 권영동 원내대표가 음.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시면 예. 뭐 기존 최고위원들이 사실상 김용태 빼고 다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뭐 이러면 다시 비상 상황이다라고 예. 해서 전체 뭐 전당원 투표를 하든 네. 뭐 전부 전국위를 열든 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그냥 바로 가버리든지. 그렇죠. 바로 가면 돼요. 비대위 체제 필요 없이. 예.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어. 소집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툼을 할 거예요.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고 나서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비상 상황 아니라서 안 된다. 그렇지.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소집 주체가 없다. 음. 소집을 누가 하냐. 이제 최고위 기능도 최고위 다 사퇴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한 명 남은 김용태나 아니면 이제 뭐 형식적으로 혁신위가 뭐 기능을 해야 된다거나 뭐 막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렇겠죠. 저쪽은. 네네. 그래서 사실은 법원 판단이 되게 중요했어요. 예. 그리고 법원 판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도 다 당연히 기각이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ARS 투표나 뭐 여러 가지 음. 문제점들에 대한 이준석의 문제 제기를 웬만하면 받아준 상황이고, 음. 네. 그리고 전국 당원들의 대표인 전국위원들, 네. 네.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이 단계별로 다 비상 상황을 스스로 선언을 하고 비대위를 하고 싶다라고 한 것을 무시한, 정당 민주주의를 무시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예.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판결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 결정을 기계적으로 결정한다, 적용한다면 네. 형식 논리상 네. 절차상 하자뿐만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정당 민주주의 위배다라고 무슨 본안 판단처럼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럼 그거에 결정된 그 논리에 따르면 전당대회도 못하고 비대위도 못하고 그냥 이준석이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서 지금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이준석 당원권 정지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네. 기다렸다가 이준석 복귀시켜라 이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고, 네, 그냥 저는 잘 됐다 생각해요, 솔직히. 네. 이게 잘 된 게 아닌데 어떻게 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이준석은 진작에 날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한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기시감 드는 게 그거예요. 그 미래통합당 총선거, 네. 국회의원 총선거 망하고 나서 네.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네. 의견들이 분분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한테도 전화를 직접 하시면서 네. 조기 전당대회 지지를 해달라. 네. 라고 하셨고, 장기표 위원장님도 그때 당협위원장이셨거든요. 예. 장기표 위원장님도 원외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안 된다.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사실 구심점을 모으려고 원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원내에서도 일부 이제 뭐 다선 의원님들이 좀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모시러 가네 마네, 숙이네 마네, 인사를 드리네 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생쇼 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으로. 그런 쇼를 하더니 원내 일부 욕심꾸러기들 때문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원내 욕심꾸러기들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양쪽 다예요. 소위 말하는 기존 자유한국당 세력들 있죠. 네, 그분들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초토화됐었어요. 진짜 좀 강성들은 다 떨어졌고 선거에. 그러니까 이준석류의 반미 단계가 주로 그렇게 김종인을 영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죠.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게다가 청년 뭐 비대위라는 이상한 사조직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지금 지금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당을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조선일보니 어디니 막 조성은이랑 다 걔네들 전부 그랬었지. 광주 가서 또 삼배하고 뭐 보도자료 내고 칼럼 쓰고 방송 나가고 계속 떠들면서 명분을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뭐 나경원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뭐 김진태 뭐 다 이제 선거 낙선하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뭐 숨죽이고 있었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뭐 원내에 힘이 없었고 절반 정도는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뭣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승민 계파 그쪽이었는데, 세보수 계파. 자유한국당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거나 하면 쟤네들이 지금 아젠다를 장악하고 있고 총선 낙선의 어떤 참패의 원인을 황교안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태극기랑 절연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전당대회 해봤자 힘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게, 차라리 비대위원장 데려 앉혀놓고 시간 끌자. 이게 이제 이쪽의 계산이라면 저쪽 반대편도 계산이
비대위원장 앉혀놓고 태극기 틀딱들 나머지 기존 세력들 정립 칼질 빨리 하자. 당무감사 해가지고 그렇지. 더 쳐내고 자기들 당협위원장 꽂은 다음에 전당대회 하면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 그거지. 양쪽이 네, 다 양쪽 그러니까. 다 욕심 부려가지고 예. 김종인을 또 모셔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저는 이제 참 망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뒤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악화됐죠. 그러네.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 그냥 기적이고 본인의 힘 그리고 국민들의 힘이었고 예. 일반 국민들과 뭐 박사님 같은 저희 같은 이제 밖에서 떠드는 스피커들 네, 뭐 이런 애타는 진짜 대한민국 필부들의 힘으로 대통령 되신 거고 국민의힘은요 그때 미래통합당 비대위 때나 뭐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당내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계속 지리멸렬하게 또 싸울 거고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게 오늘 우리법연구의 판사님이 그렇게 결정까지 내줬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정말 과단성 있고 자기 욕심을 안 부린다면 적어도 한 30-40명이 원내에서 집단 탈당을 하고 재산 뭐 그까짓 거 네, 열린우리당 때처럼 재산 그까짓 거 니네 다 가져 하고 천막장사를 만들든 뭘 하든 해서 집단 탈당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을 하나 만들어서 빅텐트를 치면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쪽 이탈 세력들 있거든요. 이재명 때문에. 그렇지. 네, 그쪽이랑 이제 원래 중도 뭐였던 분들 우왕좌왕 하신 분들 계세요. 민생당이나 국민의당 이제 잔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김한길, 김병준 뭐 이런 위원장님들 계시니까 사실 순식간에 빅텐트 쳐질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네, 과단성 있게 돈 포기하고 왜냐면 쟤네 유승민 개파, 쟤네 세보수 개파 늘 돈이거든요. 야, 돈 먹어라. 그냥 애따 먹고 떨어져라. 먹고 떨어져라, 쪼그라져라. 네, 그거 어차피 몇백억 갖고 있어도 당직자들 월급 주고 쟤네 뭐 돈 쓰는 거 하면요 몇 달 못 가요. 네, 주고 이탈 쫙 전격적으로 하면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당내에서 계속 법적 다툼 해봤자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역선택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언론이 뭐 저쪽과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만 타고 또 그 사이에 저쪽이 더 힘이 센데 하고 그쪽으로 붙는 또 간자들이 나오지. 또 그리고 내가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 해볼까? 내가 이번에 당권 다툼 내가 해봐야지. 그렇지. 뭐 이런 막 욕심 머리 걸리고 막 주판을 튕기는 인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망해요. 그냥 쟤네들가 먹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알아요. 쟤네가. 그렇지. 그래서 극소수의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원내 뭐 그 핵심 세력들이 지금 다 여기저기 요직들은 다 가 있어요. 오신환 서울 정무부시장 가 있어요. 서울시. 네, 자기 사람으로 다 꽂아놨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쟤네가.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머리 쓰고 또 욕심 부리다가 다 끝난다는 걸. 그럴 때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는 친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초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최소 30명은 되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그분들이 집단 탈당을 하시면 당원들 다 탈당해요. 그리고 30명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 되니까 어느 정도 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미련 없이 나와서 윤석열당 만들고 네, 당원들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 네, 그럼 쟤네들 다시 새로운 보수당 다시 바른정당 만들면 돼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민주당 쪽도 이렇게 이탈 세력들 양양자 의원님 지금 아직 다 입당 안 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 다 통합하면 진짜 그야말로 국민통합 몇십 년 만에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국민들도 다 엄청 당 입당할 겁니다. 그럼. 저도 입당할 거고요. 당연하지. 네, 그렇게 가야지 이건 답이 없다. 아니,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또. 그러면 그냥 잘됐다 싶고 그냥 양쪽 당 이재명 당도 망하고
이준석 당도 그냥 망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그냥. 그래요. 네네. 네, 그냥 정치 니네끼리 해. 우리는 대통령 그냥 지지하면서 일이나 하지 뭐. 생기나 각자 재밌게 살지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 네네. 예.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저 맞아. 인간들 계속 욕심 부리면 예. 뭐 망해야 돼요. 네. 네. 아, 근데 그 이제 아까 조은육의 저거 아주 똑같은, 어쩌면 그게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집단 탈당하고 천막 당사든 갈 때 권성동은 제거해야 돼, 거기서.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야 돼. 안올 것 같은데요. 아, 저쪽에 남나? 네, 아, 남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남아서 하라고. 네, 바른정당 때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치다거리 그냥 거기서 하라고, 저 직무대행으로. 네네네. 이제 직무대행 되는 거니까. 어? 네네. 아, 그렇지. 오, 네네네. 그래. 그냥 예. 거기 남을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생각이 많아질 거고요. 예, 거기 남으라고 그래, 그냥 다. 네, 다 남으시라고 그냥. 그리고 따라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신진 세력들과. 그렇지. 사실 제야의 고수들 아직 계십니다, 원래. 아이, 그럼. 네, 그런 분들 모시고 뭐 그분들은 정치 욕심 안 내셔야지 맞고 안 내실 거거든요. 그럼. 네, 저는 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재호 막 이런 분들은 예. 거기서 같이 하시고 아, 김종인 알베,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 하라고 그러고. 양쪽 찢어져서 그 그래, 알베들은 그래. 끝까지 욕심내고 같이 꿍짝꿍짝 하시고 그래. 네, 진짜 고수들 있거든요. 그래. 정말 고수들 계세요. 또 우리 맞아. 어르신들. 예,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딱 중심 잡아주시면 뭐 대통합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나는 일생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네. 내가 정당에 한 번도 가입 안 했는데 진짜요? 정치를 네, 한 번도 안 하고 경당 가입도 안 했어. 당원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김소연 변호사 생각이나 이봉규 생각대로 지금 나하고 생각이 지금 일치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당으로 빅텐트 치면 내가 난생 참으로 그 당에 가입한다 내가 진짜.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새로 오게. 그런 국민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 아직도 이 당이 웰빙, 예. 도련님, 부정부패, 예. 정경유착, 뭐 재벌 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절대 뭐 윤석열은 지지하지만 내가 저 자유한국당, 저 새누리당, 저 적폐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일부 옛날에 역사적으로 뭐 그런 짓들을 해온 분들이 계시고. 그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부패 이미지는 자유한국당 쪽이 훨씬 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지지하는데 난 진짜 저 당은 못 가겠어라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준석까지 합쳐서 부정부패 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 네, 텐트를 치죠 뭐. 그래. 한동훈 뭐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지. 네. 아니 좋네요. 내가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막 정치권에 나올락 말락 할 때 절대로 국힘당 들어가지 말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 만들어라. 그러면 큰 국힘당 부서진다. 얼마나 내가 얘기했는데요. 야, 내가 방송에서 거의 매일 얘기하다시피 했는데 글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들어가길래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응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결국은. 예. 근데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네. 들어간 것도? 네, 당시에. 네. 들어간 것도 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승민 제끼고 다 제끼고 1등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당을 부숴버리면 그냥 진짜 더 마지막 할 일 다 대한민국 위해서 좋아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저 요새 이제 뭐 정말 약간 마음 편하게 그 변호사 일 뭐 원래도 많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더라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박범계 제꼈고. 그렇지. 뭐 제꼈다는 게 뭐 이 의원직을 박탈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많이 싸웠지. 잘했어. 그게 의미 있게.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다 이겼지만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박범계에 대해서. 그리고 준석이 어쨌든 제가 제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그래. 네네. 어쨌든 간에 제가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작년에 병신의 글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렇게 다 했고, 저는 대한민국에 이 정도 일했으면, 뭐, 밥값 다 했다.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앞으로 더 해야지. 아까 말한 윤석열 당생이면 거기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무슨 얘기야. 그 생기면 가고요. 뭐 아니면 변호사 일 열심히 하고. 왜 저렇게 뭐 욕심 부리는 인간들 사이에 들어가봤자 뭐 합니까? 그렇지, 그래. 네. 예. 어제 이렇게 거짓말치고 오늘 또 붙어먹고 계속 그래. 저렇게 야합과 질려서 못 보겠어요. 아유, 지금. 징글징글해, 진짜. 아유, 네. 진짜. 오바이트 나와요, 진짜. 예? 네, 정말 그래요. 예. 아유. 우리끼리 다 해먹어 그러고 저는 그냥 관심 끌려고. 그래. 다 해먹어라, 진짜. 김소연 변호사 말 들으니까 아주 신나네. 아유. 네. 자, 또 우리 좋은 또 그림 그려봅시다. 네. 고생하세요.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에이, 뭐 제 생각과 이 젊은 변호사인데 이거 감각이 있네요. 그렇다고 제가 감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애초부터 그 국힘당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계속 이준석 리스크 제거해야 된다. 뭡니까? 선거 기간 유세할 때도 이준석 리스크, 김종인 리스크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골치 썩는다. 지금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주 징글징글해요. 아주 안 된다니까. 진짜 저기는 이제 너들께 헤쳐먹으라고 그러고 윤석열 당. 뭐 차기 지도자도 있잖아요. 한동훈도 있고. 그리고 건전 세력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당으로 하면은 거기도 떨어져 나올 사람들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 거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합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30석 이상, 20석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 되니까 20몇 명만 나와요. 거기서. 추려서. 그래서 다 헤쳐먹으라고 그래. 이놈 나쁜 놈들. 네, 마치겠습니다.